안녕하십니까. 서 대표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방식, 되게 쉬운 방식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기관 투자자들한테 자문을 할 때 많이들 쓰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되게 직관적이면서 쉽게 미국 주식시장을 요리할 수 있는 그 ETF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장 전체를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을 살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어라는 장벽이 좀 있긴 있고요. 한국에도 정보가 있긴 있지만 아무래도 좀 실시간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 언어적인 장벽을 좀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주식 투자할 때 특히 그렇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까 그게 ETF, 시장 전체를 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미 스파이, QQQ와 같은 S&P 500 대형주와 그리고 미국 기술주 중심의 주가 인덱스를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오늘 보셨다 하더라도 방금 듣는 순간 바로 이해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는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좀 부진해. 그러니까 좀 이왕이면 미국 주식을 사고 싶긴 한데 좀 싼 거, 가성비가 좋은 주식을 좀 사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대부분 가치 투자라고 부릅니다. 가치주에 주로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가성비 투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올해 이제 주로 많이 빠진 것들이 대형 성장주들이거든요. 기술주를 비롯해서. 그런 주식이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좀 싸진 것 같아. 오히려. 장기로 보면 성장이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둘을 내 입맛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 전체로. 그게 VTV와 VUG가 되겠습니다. 즉, 미국 주식시장을 전체를 투자하는 방식 중에서 나는 가치주, 좀 가성비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VTV를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최근에 많이 빠진 성장주 위주로 사고 싶어라고 한다면 VUG를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시장이 좀 고평가됐다.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동일 가중 투자 방식이 한국 시장에서 많이 회자됐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타이거와 코덱스 브랜드인 삼성자산운용에서 이제 그런 ETF들 이미 출시가 됐고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러로 직접 투자할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RSP를 들고 계신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n분의 1로 사는 방식, 동일 가중으로 사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데 이런 거 이외에도 나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도 나는 배당을 좀 많이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배당을 많이 면서 미국 주식은 또 안전하기도 하니까 성장도 꾸준히 있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배당까지 많이 받으면서 해야지라고 공부하신 분들이 사신 주식들이 SCHD 그리고 JEPI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SCHD는 JEPI 같은 경우는 커브드 콜 전략이 되겠습니다. 즉 지수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콜옵션을 발행을 해서 콜을 매도한 프리미엄을 얹어서 수익 형태로 돌려주는 커브드 콜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다양하게 이 ETF들만 갖고도 요리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친구들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혹은 지금 최근에 어떨까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미국 주식을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 이렇게 남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올해 연초부터 수익률이고요. 2025년 이렇게 이제 오렌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이 그래도 뭐 1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5% 전후로 꽤 좋았었습니다. 사실 동일 가죽은 사실 고개도 못 미치고 그리고 SCHD는 또 거기에서도 또 못 미치는 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와서 딱 까봤더니 대부분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즉 동일 가중 수익률은 사실 올해도 마이너스고 작년에도 조금 부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미국 주식 괜찮은 건가? 투자 방식이 되게 다양한데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요리해야 되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요 중에서 좀 덜 빠진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SCHD 즉 배당주 투자 방식과 VTV 이런 가치주 투자 방식이 아무래도 올해 좀 덜 빠졌습니다. 작년에도 성과가 웬만큼 났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사실 성과가 좀 뭐 빠지긴 했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생각해 보시면 이제 14일 금요일, 미국 주식 시장의 금요일은 시작되기 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시장이 열리고 나면 수익률이 바뀔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목요일 기준이니까 연초부터 계산해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했는데 아니 좀 많이 부진했군요. 특히 이제 이런 성장주 위주로 올해 들어와서 많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올랐던 것만큼 올해 들어와서 지금 많이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고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주식시장을 투자를 하지 말까?
미국도 이런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대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안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미국 주식을 요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미국 주식 시장 이외에도 다른 데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남색이 YTD 올해 연초부터 수익률이고요. 지난 1년간이 이렇게 오렌지 색깔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T 같은 경우는 글로벌 모든 주식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주 작은 중소형주까지 투자는 못하지만 글로벌 주식 중에서 대표적인 주식은 거의 대부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이 V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대표적인 주식을 다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보면 5% 정도 올랐고 올해는 2% 정도만 빠졌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덜 빠졌죠. 요 S&P 500이 올해 들어서 한 6% 정도 빠졌는데 그거에 한 3분의 1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미국 주식은 한 7%, 그러니까 작년이라기보다는 최근 1년 사이에 지난 이제 3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한 이제 7% 정도 오른 셈인데 올해 빠지고도 7% 올랐으니까 꽤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은데 보면 오히려 글로벌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나아 보입니다. 이 모양만 보게 되면 그럼 이것들은 저희가 바라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나고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플러스 나는 것들이 있는데 VEA 얘가 누구냐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입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 1년간 보게 되면 한 2%밖에 안 올랐는데 올해 와서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7%나 올랐거든요. 즉 유럽, 일본 등이 좋았는데 특히 오렌지 유럽이 좋았지 않습니까? 뭐 독일이라든지 뭐 영국도 좀 괜찮았고요.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꼭 미국 아니라도 선진국을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나는 선진국이 좋아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이 옵션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잘 올라줬으면 좋겠어. 올해도 안 빠졌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IMG, International Emerging Market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신흥국에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올해 들어와서 한 3% 정도 올랐고요. 최근 1년 사이에 4.5, 5%가 좀 안 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흥국을 투자하는 방식인데, 신흥국보다는 그래도 한국이 좀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라 외국인 입장에서 MSCI 코리아 인덱스의 수익률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그럼 나쁘냐? 작년에 엄청 나빴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보게 되면 거의 10% 빠졌거든요. 환율도 개입되다 보니까 손실이 되게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봤더니 환율이 좀 진정이 됐었는데 진정됐다기보다는 높은 지금 저평가된 구간으로 지금 계속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MSCI 코리아 인덱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지수를 보게 되면 6.7%나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 이런 이제 선진국 인덱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꽤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 주가 지수를 매도하는 외국인 물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도 사실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입장에서는 올해 코스피가 한 7% 정도 연초 대비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게 나쁘지 않은 상당히 사실 좋은 수익률인 거죠. 미국에 비해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미국이 한 6% 빠진 가운데 우리가 7% 정도 올랐으니까 되게 좋은 성공적인 투자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한테도 올해는 한국 주식시장이 꽤 괜찮은 편이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작년에 부진했는데 내가 소가리를 앓고 있다가 올해 그럼 올랐으니까 좀 팔고 나가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이어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약을 하자면 미국 주식시장을 앞서 말씀드린 ETF들로 충분히 요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올해 미국 대신에 그럼 미국이 좀 부진하니까 미국이 그동안 혼자서 너무 많이 올랐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런 부분을 좀 피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글로벌 주가 인덱스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고요. 선진국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고 신흥국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채약 실현을 쭉 하고 나가지만 정치적으로 좀 안정되면서 환율이 좀 안정된다고 하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은 한국 주시장을 중국 시장과 같이 조금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요즘은 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미국 시장 이외에도 대안은 있다. 그리고 미국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스타일 투자, 동일가중 투자 방식, 그리고 배당주 투자 방식, 커브드콜 투자 방식 다양하게 있는데 그 해당되는 ETF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오늘 결론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주식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미국에 있는 자산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자산들이 꼭 주식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채권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뭐 부동산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요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필수입니다.